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3,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연금은 많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뚜껑을 열 때 올라오는 김을 잠깐 바라봅니다. 이웃이 지나가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오후엔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빨래를 갭니다. 저녁엔 조용히 책을 한 페이지 읽다 잠이 듭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인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면 바로 아랫집에 사는 분은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들도 둘이고 아파트도 본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늘 표정이 무겁습니다. 만나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 세상이 뒤숭숭하다. 그 말이 계절이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팔자 좋은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건강 하나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 6가지를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몸이 달라진다는 건 준비가 됩니다. 무릎이 시리고 잠이 얕아지는 것.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평생 얼기설기 엮여있던 사람들이 어느 해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친구가 먼저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거나 그냥 조용히 연락이 끊깁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도 준비가 안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자꾸 서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준비 안 된 것 하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해방감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감이 석 달을 못 넘깁니다. 이 3가지, 관계의 축소, 자식과의 거리, 구조 없는 시간. 이것이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는 실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 이른 봄 아침, 경로당 앞 평상에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술래 씨와 윤정혜 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초반의 두 분입니다. 술래 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집은 아들이 외제차를 사줬대. 옆 동네 누구는 딸이 매달 용돈을 얼마씩 준다더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굳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데 술래 씨 눈빛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정혜 씨는 다릅니다. 평상 나뭇결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봅니다. 따뜻하네. 처마 끝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납니다. 잠깐 눈을 감고 햇볕을 봤습니다. 뭔가를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정혜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같은 봄 햇살인데 두 사람이 앉아있는 세상이 다릅니다. 비교는 젊었을 때는 동력이 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70이 넘으면 비교는 동력이 아닙니다. 그냥 상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는 지금을 지웁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안 내 오늘이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팔자 좋은 어른들은 어느 순간 조용히 시선을 거둡니다. 남의 집 불빛을 바라보는 일을 그만하고 내 방 창문 안을 봅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남 구경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66세에 당뇨 진단을 받은 정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진단을 받던 날 병원을 나오면서 재호 씨는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서서 차 키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평생 술도 거의 안 했습니다. 담배도 일찍 끊었습니다. 몸 하나는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억울함이 가슴을 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당뇨가 어떤 합병증을 부르는지 아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오래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억울해봤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무서워봤자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음 날 아침 재호 씨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나가보자. 그뿐이었습니다. 처음엔 10분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쓰고 추운 날엔 점퍼를 하나 더 껴입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분이 됐고 석 달이 지나자 40분을 걸어도 끄떡없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뭘 하셨어요? 재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재호 씨를 아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시네요. 그때 재호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재산인 줄 몰랐어요.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60이 넘으면 몸이 마음의 기반이 됩니다. 몸이 버텨줘야 마음도 버팁니다. 운동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잊어도 됩니다. 그냥 매일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한 사람들.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와 그 친구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같이 개를 하고 남편들끼리도 알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누군가 흉이 오갔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 척을 하는지, 옆 동네 아무개가 남편 죽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딸이 이번에 얼마짜리 가방을 사줬는지, 그 이야기가 2시간을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뭔가를 채우러 갔다가 오히려 비워진 느낌. 영숙 씨는 한동안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문득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들이 전부 누군가를 갉아내는 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다는 것을. 영숙 씨는 그 친구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도 조금 뜸해졌습니다. 친구가 왜 연락이 없냐고 물으면 요즘 좀 바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덜 만날수록 하루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진 시간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색을 섞고 붓을 놀리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면 에너지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이제는 스스로 해도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 그것들을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차가운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를 아끼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자녀와 거리를 둔 사람들. 76세의 최병수 씨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둘 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병수 씨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명절 전엔 먼저 전화가 오겠지 기다리고 생일엔 찾아오겠지 기다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달려오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번 기대에 조금씩 못 미쳤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짧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요즘 좀 바빠서요. 명절엔 왔지만 이틀 만에 갔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병원 가보셨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간격만큼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뻣뻣해집니다. 아들이 전화해도 반갑기보다 왜 이제야 하나 싶고 왔다 가는 걸 보면 허전하기보다 먼저 섭섭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들도 느낍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왠지 무겁다는 걸. 그러면 더 전화를 안 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수 씨가 왜 이리 연락이 없냐고 했더니 아들이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나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병수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35, 40. 그때 자기 아버지가 뭘 드셨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제대로 챙긴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직장 걱정에 바빴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오랜 서운함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병수 씨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하되 짧게 합니다. 잘 있냐? 밥은 먹었냐? 그래, 바쁘면 끊어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갈 때 붙잡지 않습니다. 잘 가라. 조심해라. 그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자녀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기대는 순간 자녀는 의무가 되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녀는 다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이 부담이 아닌 반가움이 됩니다. 5번째, 오늘을 사는 사람들.
74세의 박인순 씨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멈추고 TV를 보다가도 끕니다. 그리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끓입니다. 보리차입니다. 비싼 차가 아닙니다. 그냥 보리차.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봄엔 연두색 잎이 돋아나는 걸 보고, 여름엔 지푸른 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가을엔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를 봅니다. 그 나무 하나를 4년째 보고 있습니다. 인순 씨한테 그 시간이 왜 좋냐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어제 일도 아니고 내일 걱정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따뜻한 게 좋다는 것만 느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말을 왜 했을까? 미래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더 아프면 어쩌나? 돈이 바닥나면? 혼자 쓰러지면? 이 두 생각이 번갈아 오면 지금 이 순간이 비어버립니다. 오늘 봄이 왔는데 마음은 지난 겨울과 다가올 여름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습니다. 인순 씨의 오후 3시는 그 틈을 막아주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따뜻한 잔 하나, 익숙한 창밖 하나.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 잠깐 머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손에 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6번째,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 강원도에 사는 68세 이영국 씨는 37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점심 12시, 퇴근 6시. 그 구조 안에서 37년을 살았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묶어두지 않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구나. 퇴직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을 천천히 먹고 텃밭을 구경하고 낮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방감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지 싶은데 딱히 해야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켰다가 끄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멍하냐고 했을 때 형국 씨 본인도 몰랐습니다. 딱히 우울한 것도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아침 형국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목공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다. 늦잠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형국 씨는 그날부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물 한 잔, 동네 40분 산책, 오전엔 읍내 목공방에서 수업, 점심은 아내와 같이, 오후엔 텃밭, 저녁 먹고 책 한 장, 잠들기 전 오늘 잘된 일 하나 떠올리기.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이 생기고 나서 형국 씨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형국 씨는 직접 만든 나무 의자를 방 한켠에 두고 있습니다. 앉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구조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은 삶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뼈대 위에서 비로소 오늘이 서고 오늘이 서야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자기만의 리듬을 갖는 것. 이걸 들으시면서 저걸 다 어떻게 하나 싶으셨나요? 다 안 해도 됩니다. 이 6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조금씩 따라옵니다. 비교를 그만두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관계가 가벼워지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오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 참 팔자 좋네.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팔자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오늘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온 시간에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방이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을 느끼고 햇살이 들어오면 잠깐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고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날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붙들고 하루가 쌓여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사는 당신을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 정말 잘 사시네. 인생다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